오늘은 EBS 수완에 나와 있는 작품인데 나근별곡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테니까 잘 듣고 이 영상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소화해내서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연 속의 삶을 다룬 가사 작품인데 이 고전 시가라고 하는 게 시조와 가사거든요. 근데 시조와 가사에서 중요한 영원한 테마입니다. 자연과 정치라고 하는 거. 자연 속의 삶 알면은 세속적인 정치를 추구했거든요. 그 당시에 양반 사대부들이. 이 시조와 가사를 지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양반 사대부들이에요. 그래서 그네들의 그 세계관이라고 할까? 그 내면 의식 속에는 두 가지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략하게 말로 정리해 주는 것을 잘 듣고 머릿속에 개념화가, 구조화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출제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어떻게 출제를 하고 있는가 그 윤곽이 잘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EBS 수완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근별곡이라고 하는 이 가사가 이 자연 속의 삶을 드러내는 작품 중에서는 꽤나 좀 유별난 좀 특징적인 면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공간으로서 이제 자연과 정치가 있는데 지향하고자 하는 세계죠. 근데 자연 속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겨난 자가 거주하는 자연 속의 삶이 있거든. 이게 유배자죠. 유배자는 원치 않아서 자연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도 뭘 꿈꾸게 되는 거예요. 정치를 꿈꾸는 거예요. 자연 속에 몸은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정치 세계, 정계 복귀를 열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속의 삶은 이렇게 이중적인 양면성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연 속의 자족, 자연 속의 안민낙도,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하지만 불러주면 박차고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월서는 16경과 같은 게 기출문제, 그때도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했죠. 그게 나왔어요. 조심해야 된다. 자연 속에 꿈꾸는데 그 꿈의 내용이 자연 속에서 계속 즐기겠다는 꿈인지 아니면 자연 속에 있지만 언제든지 나갈 꿈인지를 잘 정리를 해야 된다. 그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양면적인 그 자연 속의 삶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연과 정치라고 하는 이 테마를 놓치면 안 된다. 근데 이 나근별곡은 뭐냐? 자연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자연 속의 삶이라는 게 은둔자로서의 삶이잖아요. 탈속, 속세 탈출. 근데 은둔자의 대명사가 어부단 말이에요. 어부. 그러니까 고기 낚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속세를 떠난 자, 속세를 벗어난 자로서의 은둔자인데 어부로서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 특이한 점이 뭐냐면 자연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안빈낙도를 즐기는데 유교적인 도덕주의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적인 세계관은 질서거든요. 가부장제인 질서. 순서를 중요시하잖아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순서, 서열, 그 임금에 대한 충성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이하고 늙은이가 순서 없이 술을 주고받으면서 동네 사람들하고 격이 없이 어울려요. 그래서 일종의 그 자연 속에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형의 가족들하고 즐겁게 지내는 그러한 그 자연 속의 현실주의적인 삶을 굉장히 잘 구현하고 있다. 이 점에서는 상당히 그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자연 속의 삶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 속의 삶의 그 조합들, 자연 속에서 학문을 하느냐, 도산시비고 자연 속에서 술을 마시느냐, 자연 속의 취형, 자연 속에서 음악을 즐기느냐, 자연 속에서 혼자 즐기느냐, 폐쇄적이고 어떤 거 단절적인 삶이냐, 아니면 자연 속에서 마을 사람하고 함께 지내느냐, 이런 그 조합을 잘 봐야 된다. 자연 속에서의 삶이 어떤 것이냐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또 농사를 짓는 것도 있어요. 호화곡 같은 거, 직접 농사를 지어. 그러니까 그거는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삶은 아니죠. 또 자연 속의 삶을 알리고 싶은 그 세속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담기도 하고 나 혼자만 즐기고 싶다.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조합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자연 속의 삶을
자기가 정말로 좋아해서 즐기기도 하고 원치 않아서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정치하면서도 자연 속에 가서 즐기는 경우도 있어요. 관동별곡, 관서별곡 이런 거 있잖아요. 공직자인데 잠시 자연을 즐기는 거야.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다 뭐 정치 생활도 잘 하고 말년에 이제 자연 속에 들어와서 정말 현재도 좋고 과거도 좋고 자연 속에서도 임금 감사 이런 거 강호가도 명사성에 강호사시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 속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출제의 영원한 주제다. 문학을 전공하신 고전 작가들은 무조건 이건 내죠. 나한테도 이건 냅니다. 자연 속에 자연과 정치의 그 조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만약에 쫓겨난 자라면은 유배자, 만원사 같은 거 있잖아요. 자연 속에 있으면서도 계속 정치를 꿈꾸고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금별곡이라고 하는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독특한 점, 요거 꼭 정리를 해야겠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화면 보면서 뭐 대충 그러나 정확하게 출제의 그 핵심만 제가 알려줄 테니까 LSK 문제, 제가 낸 문제 가지고 즐겁게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EBS 수완에 나와 있는 나금별곡이고, 이 작품을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상당히 주의 깊게 한번 봐야 됩니다. 자연 속의 안빈낙도의 삶인데, 이건 이제 뭐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안빈낙도란 건 기본적으로 이 빈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호화스러운 삶을 하는 건 아니야. 약간 가난한, 그렇지만 그 속에서 이 즐거움을 누리는 노래다. 일단은 이 점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되, 이 나금별곡만이 가지고 있는 이제 굉장히 특징적인 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 형의 가족들하고 또 마을 사람들하고 어떤 그 질서 같은 것을 뭐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유교적 질서주의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도덕주의를 지향하지 않는다. 이 점이 상당히 특징적인 점입니다. 뭐 책을 읽어도 그 주역 같은 걸 읽지, 뭐 세속적인 정치, 뭐 정치적 경륜을 드러내기 위한 책을 읽지 않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여기 보기 문제, 보기 내용을 일단 읽어줄게요. 한번 보세요. 자연물의 도덕적 이상을 투영하거나 벼슬의 미련을 보이는 태도는 없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교적 도덕주의가 아니다. 세속적 명리의 뜻을 두지 않고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풍류를 즐긴다. 형의 가족들과 모여 사는 상황, 가문의 화목 이런 것은 이게 드러내고 있는데, 자연 속에서 현실주의적인 삶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유교적 도덕주의가 아니다. 이 점을 먼저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 주기를 바라고, 이 자연 속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기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이 화면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리 좀 하세요. 자연 속의 은둔자를 어부라고 하고, 학문을 자연 속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도산시부곡의 망고상청, 이 단어를 외우세요. 근데 늘 푸르다는 건 진리탐구거든. 진리탐구, 학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학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 성현의 진리인데, 정치적인 세상을 뭐 다스릴 경륜, 이러한 학문이냐, 아니면은 어떤 그 음양의 이치, 자연의 이치, 그러니까 정치적인 학문이냐, 아니면은 어떤 그 자연의 이치를 닮은 그런 거 진리, 보편적인 어떤 그 우주 대자연의 진리를 공부하는 거냐, 이런 거를 잘 봐야 된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속적인 학문이냐, 아니면 자연의 이치를 다루는 학문이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 자연 속에 음악과 춤과 뭐 술이 있느냐, 독서를 했는데 이 독서가 어떤 독서냐, 이걸 잘 봐야 된다. 그 자연 속에서 정치 세계를 복귀를 열망하느냐, 이건 이제 쫓겨난 자가 되겠죠. 만한사 같은 거. 자연 속에서 세속을 혐오해. 뭐 세속, 정치, 조도 안 갖는다. 완전히 세속과 단절, 세속에 대한 혐오감, 이런 걸 드러내느냐,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양면적인 혼합형이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자연 속의 만족, 그러나 속으로는 정치 추구, 이런 게 있어.
월서는 16경가 이런 것이죠. 기출문제도 나왔잖아. 그 자연 속에서 또 만족하고 임금에 대한 감사, 이런 것은 이제 강호사시가라고 합니다. 자연 속에서 임금에 대한 감사, 이게 강호사시가야. 그런가 하면 자연 속에서 고립 단절, 나 혼자만 즐기겠다,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도 않아, 폐쇄적인 삶이냐, 아니면은 자연 속에서 공동체적인 삶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느냐, 요게 중요한 거죠. 요게 바로 이제 나금별곡입니다. 나금별곡. 그리고 자연 속에서 책을 읽는데, 이 책은 정치적 경륜을 위한 꿈꾸는 책이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를 공부하는 거야. 주역 같은 거. 이게 나금별곡이야. 오케이? 자연 속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내용도 있는데, 이건 나금별곡이 아니야. 호화곡 같은 거. 올해 내가 업로드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정치 생활 하면서 자연을 즐기는 것도 있는데, 올해 내가 강조했던 관서별곡이죠. 요런 거. 관동별곡에 영향을 줬던, 여기서는 나금별곡은 이게 아니다. 자, 이 정도 정리 잘 하고, 여러분들 내가 전해주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제시문 중얼중얼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이제 가사니까 3434잖아. 헌산 조화옹이 산천을 빚어낼 때, 이게 조물주가 이 만물을 만들어낼 때 3434 율격이 있잖아. 3434가 초중 종장으로 끝나면 시조고 계속 이어지면 가사죠. 그러니까 율격을 지닌 운문적인 성격도 있고, 기니까 사문적인 성격도 있단 말이야. 나그남 깊은 골짜기를 나를 위해 만들었다. 삼기단은 만들다. 나그남은 이제 화자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공간이야. 공간. 이거 조심하고. 산봉우리도 뛰어나고 경치도 뛰어나다. 좋다 이거죠. 만족감입니다. 뭐 불만이 없어. 그러니까 뭐 애상적이라든가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 애상, 슬플래, 마음 상할 상, 이런 게 아니야. 불만이 없다. 만족이단 말이야. 명리의 뜻이 없어. 명예, 진세, 속세를 하직하고 암혈해. 이 암혈이 바로 나그남이란 말이야. 화자가 여기옷에 깃들이니 내 생에 담백한들 분수이니, 담백하지만 내 분수이니, 이런 담백함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만족이단 말이야. 만족. 담백하고, 그러나 이게 나한테 맞아. 무슨 상관이냐? 화려하진 않지만 농한지의 맑은 창문에서 주역을 점검한다. 이 주역은 세속의 학문이 아닙니다. 주역은 세상의 이치야. 음양의 이치. 음양의 이치. 말하자면은 이 자연이 돌아가는 이 기운들이 있잖아요. 음도 있고 양도 있고, 형체가 있는 것도 있고 형체가 없는 것도 있고, 정기신이라고 하죠. 보이는 것 정, 기운, 기의 흐름 보이지 않아. 그러나 그림자처럼 있어.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정신적인 것이 우주에 꽉 차 있거든. 이 선인의 이치가 그만큼 밝아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화자가 이 음양과 자연의 이치를 훤하게 다 알고 있다는 뜻이야. 자기가 자연 속에서. 낙천지명은 경계도 깊었다. 이것도 이 낙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의 운명을 즐긴다는 것이거든요. 그 지명은 명을 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연 속에 살면서 이제 천명도 알고 자연의 이치도 알고, 그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그러한 경계가 깊다. 경계라는 것은 깊이를 말합니다. 자기가 그 정도로 이 자연의 이치에 대한 그 깊이가 있음을 은근히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그 자부심을 은근히 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맥락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문제풀이에 그대로 곧바로 응용할 수 있죠. 하늘의 뜻도 그 경계가 깊다. 내가 이 정도로 깊이가 있다. 달을 희롱하고 말도 있고 앉아있으니 고요하게 자연 속에서 즐기고 있다. 천지를 몇 번이나 왕래했는가. 장금을 비스듬히 앉아 술상에 놓아두고.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대목이단 말이에요. 장금이라는 것은 검은고를 말해요. 그러니까 악기를 비스듬히 안고 악기가 있다. 그리고
술상이 나오잖아. 술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취흥의 즐거움도 누리고 있다.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연 속에서 주역이라는 자연의 이치도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술이 있고 악기가 있다. 평우조 한 소리, 노래도 합니다. 노래거든. 가락. 보호사에 섞어타며, 그러니까 가사단 말이야. 긴 가사 짧은 노래 천천히 불러낼 때 즐기고 있습니다. 술이 있고 음악이 있죠. 주역도 공부하죠. 자연의 이치도 잘 알고 있죠. 성인의 뜻도 잘 알고 있죠. 유연히 흥이 나며, 그러니까 흥겨움이 있다. 그러니까 흥취는 큰 개념입니다. 그 중에서도 취흥이 또 있어. 술에 취한 즐거움도 있다. 이 세상 걱정이 전혀 없구나. 즐겁다. 남촌의 늙은 번님, 북린의 젊은이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촌, 북린, 북쪽의 젊은이들, 남쪽의 늙은 번님들. 그러니까 뭐 이 동네 저 동네 할 거 없이, 뭐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모여서 사는 그 자연 속에 일종의 마을 공동체가 형성돼 있음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고립되고 폐쇄되고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자연 속의 삶이라고 해서 뭐 탈속적이고 막 초월적이고 초탈적이고 뭐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오로지 뭐 나무와 새와 시냇물과 더불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 속에서 뭐 하고 있다? 마을 공동체를 이루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 동네 저 동네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어떻게 지금 즐기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송단에 섞여 앉아서 이 원두막 같은데 모여 앉아서 차례 없이 술을 부어. 이게 이제 취흥의 즐거움인데, 장유유서라고 하는 도덕적인 그 유교적인 질서 있잖아요. 그런 것을 꼭 따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유교적인 도덕적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 이 작품의 주된 포인트가 아니다.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자면은 격이 없이 어울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그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격이 없이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점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EBS에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이 문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LSK 문제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제를 출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학전공 선생님들이 만약에 출제를 한다면 이런 부분이 꼭 나오니까 주의해서 잘 봐라. 이거죠? 두세 장 기울이며 무슨 말을 하옵나니 앞론에 벼가 좋고 뒷내에 고기가 많다라고 한다. 또 춘산에 비온 뒤에 미골도 살쪘다네. 미골이란 것은 이제 뭐 그 채소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나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고사리 같은 거. 한중에 이런 말씀 소일이 족하거니. 그러니까 한중이라는 것은 한가한 가운데, 한가로울 한자야. 한가로운 가운데 이런 말씀들 하루를 보내기에 족하다. 소일하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어투라는 게 이제 남쪽, 북쪽, 젊은이, 늙은이 할 거 없이 다들 모여서 하는 말이 세상을 초월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고기가 많다. 저쪽에서는 미나리가 많이 살쪄 있다. 또 비가 온 후에 또 저쪽에는 벼가 좋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야? 굉장히 생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 속에서 생활을 떠난 게 아닙니다. 자연 속에서 생존과 생활과 밀착된 그 굉장히 생활적인 얘기들을 어떤 투로 하고 있느냐면 전언이라고 하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 이게 전언이거든. 전언. 말을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남쪽, 북쪽 젊은이 늙은이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화자가 이런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을 전달해주는 어투를 통해서 자연 속에 농촌의 생활적인 이야기들이 생동감 있게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부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거든. 분분한 한 시비야 귓거랜들 들리소냐? 들리지 않는다.
서리법이죠. 이게 시비라는 것은 세속의 다툼을 말해. 세속의 다툼. 뭐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이런 정치적인 어떤 얘기들 있잖아요. 뭐 지금 우리나라 정치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나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 세속적인 다툼 이런 것은 관심사가 아니다. 화자가 이런 데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뜻이야. 단지 이제 생활적인 이야기는 관심이 있다. 해당화 깊은 곳에 낚싯대를 메고 내려가며 어부의 삶이죠. 한가로운 은둔자의 삶이다. 어부사 한 곡조를 바람결에 흘려 부르고 목동의 피리소리에 넌지시 화답하니 석양방초길에 걸음마다 더디구나. 천천히 유유자적하게 자연을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풍이 건드불어 새우를 재촉하니 동풍은 봄바람을 말해.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봄바람이거든. 봄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가하게 바람 쐬면서 유유자적하게 산책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중에서 이제 새우라는 것은 이제 봄비를 말해요. 가랑비죠. 도롱이 걸치고 바위에 앉으니 용면을 불러내어 이 형상을 그리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한가로운 모습, 용면은 화가의 이름이거든. 화가로 하여금 나의 모습을 쫙 그려 보이고 싶다. 요즘 말로 하자면 이제 푸사를 찍는 거죠. 쫙 찍어서 착각하고 또는 동영상을 딱 찍어서 쫙 한번 인스타그램에도 한번 올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연 속의 삶에 뭐다? 자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비번, 영욕을 불관하니 세상을 내 알더냐? 자, 이 비번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발췌를 했습니다. 영욕이 불관하다는 것은 영화로움과 욕됨, 영화로움 있죠? 빛날 영자인데 영화로움과 욕됨인데 이게 잘 되고 못 되는 것이죠. 그것에 불관, 내가 관계하고 싶지 않다. 불관, 관계치 않는다. 나는 뭐 부자가 되고 가난하고 뭐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것에는 세속적인 어떤 그 성공과 실패 있잖아요. 이런 것에는 내가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세상사를 내가 알겠냐? 나는 세상사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러나 자연 속에서 남쪽, 북쪽 젊은이, 늙은이들끼리 어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자연 속의 현실주의적인 삶인데 세속적인 정치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거야. 주육에 빠진 분들 부귀를 자랑하지 마라. 이건 이제 세속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식이 있는 것이죠. 너무 너희들 뭐 술에 고기에 뭐 쾌락적인 삶들, 너희들 세상 부귀를 자랑하지 마라. 여름날 더운 길에 홍진간에 분주하면 너희들 세속 사람들이죠. 겨울밤 추운 새벽에 대루원에 이 궁궐이야. 서성인이 세속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이게 조심해야 돼. 서성인의 주체 세속 사람입니다. 이제 이 궁궐에 이제 뭐 권력을 차지하려고 또는 줄을 대려고 거기에 이제 모여서 좀 아부하고 또 어떻게 하면 뭐 권력을 한번 잡아볼까? 뭐 줄을 서시오. 그런 거 있잖아요. 분주하게 서성이니 자네는 좋다 하나 내가 보기에는 괴로운 삶이다. 너희들은 뭐 권력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 같은데 참 괴롭게 산다. 자, 이겁니다. 이게 청자를 설정했잖아요. 대화체죠. 세속 사람들에게 비판적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여기 중요하겠죠. 여기다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보다는 내가 자연 속의 삶이 한층 더 우월함을, 자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 자, 이런 거 조심하고. 어와 내 신세를 내가 말하니 자네 한번 들어봐라. 이 자네가 바로 이제 세속인들이란 말이야. 너희들 뭐 굉장한 삶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괴로운 삶이거든. 한번 들어봐. 내가 내 자연 속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어떤 속사정, 뭐 애환, 슬픔을 드러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괴로워 이런 게 아닙니다. 내 자연 속의 즐거움이 어떤 것인가 한번 들어봐라. 나는 어떻게 사냐. 삼복의 날 더우면 배구선을 높이 들고 촥 부채를 들고 풍령에 기대서 다리 펴고 누웠으니 편안한 이 거동을 그 누가 겨를 쏘냐. 그 누구도 나의 이 편안함을
겨룰 사람이 없다. 내가 최고 편하다. 동짓밤 눈 온 뒤에 더운 방에 이불을 덮고 목침을 도도매고 해가 돋도록 쫙 늦잠을 자니 편함도 편하시고 고단함이 있겠느냐. 나에게는 고달픔이 없다. 삼공이 귀타 하나 나는 아니 바꾸리라. 삼공은 귀한 벼슬이야.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높은 벼슬이란 말이야. 이제 권력 벼슬 이런 거 부럽지 않다. 값으로 따진다면 망금인들 당할 소냐. 이 자연 속의 삶이라는 것은 망금보다도 훨씬 더 고귀하고 값진 것이다. 부귀영화, 삼공 뭐 이런 거 가져와도 이 자연 속의 삶의 즐거움만은 못하다. 자기의 삶이 훨씬 더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야. 보리밥 맛들이니 팔진미 부럽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음식 부럽지 않고 헌 배옷이 알맞으니 비단을 가져서 무엇할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대조적인 시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보리밥 같은 거, 헌 배옷 이런 것은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팔진미 비단보다는 훨씬 낫다. 대조적 시어를 통해서 자기의 삶의 자연 속의 삶의 고결함, 자연 속의 삶의 즐거움이 훨씬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 이 의문형, 서리법을 통해서 자기 삶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있다. 자, 이 점을 이제 정리를 잘 해야겠죠. 이런 것들 잘 보고 제 설명을 이제 반복해서 듣고 정리하면 됩니다. 자, C번에도 이제 이렇게 내가 또 발췌를 해놨거든. 자, 중략 밑에 옥류폭 노암물살 돌을 박자 떨어지니 이거 폭포를 보러 간 거야. 폭포, 옥류폭, 옥 같은 구슬이 떨어지는 것 같은 폭포입니다. 화가 나는 것 같아. 의인화했잖아. 하포의 명월줄을 옥반에 굴리는 듯 폭포의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비유적으로 명월주 구슬이 옥으로 된 쟁반에 쫙 굴러가는 듯 은골이 수정염을 난간에 걸었는 듯 수정으로 된 발을 걸쳐 놓은 듯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말이 나오고 있잖아. A에 B를 C에 뭐 하는 듯 이게 이제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말을 배치해서 리듬감과 운율감을 드러내는 바로 그거. 이건 뭐야? 짝을 맞춰서 일정한 단어를 바꿔. 그렇죠? 이것을 이제 뭐야? 반복과 변주라고 한단 말이야. 반복이 되면서 변화가 있어. 똑같은 반복이 아닙니다. 대꾸죠. 티끌 묻은 긴 갓근을 타경호에 씻어내니 타경호 갓을 씻는 호수다. 폭포에 물을 말하죠. 내 갓근을 더러운 갓근을 쫙 씻어내니 귀를 씻던 옛날 할아버지 자네 혼자 높을 소냐.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자네가 누굽니까? 바로 세속의 부귀영화를 이제 권유받았던 은둔자의 대명사 허유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부 허유라는 사람 중에 허유라는 사람이 높은 벼슬을 하다가 너무나 더러운 정치를 걷어차고 이제 자연 속에 은거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시 초청하러 오니까 에이 더러운 소리 들었다. 세이 귀를 씻었단 말이야. 세이 귀를 씻다는 말이 있어요. 에이 안 들은 걸로 하겠다. 그래서 은둔자의 대명사 허유 고사성어 중에 고사성어 속의 인물이죠. 허유라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야. 귀를 씻던 옛날 할아비. 이 할아비가 바로 허유를 말해. 그 허유 자네 혼자 높을 소냐. 자네만 혼자 자연 속에서 그렇게 뭐 은둔자의 고귀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어? 나야말로 자연 속의 고귀한 삶의 주인공이야. 하면서 허유보다도 이 화자 자신이 훨씬 더 자연 속에 은둔자적인 고귀한 삶을 살고 있음을 자부심을 드러내서 표현한 구절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거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방곡천 긴긴굽이 초당을 둘렀으니 촥 폭포의 물이 그 초가집을 둘러싸고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드넓은 저 강물이 세상으로 가지 마라. 연사에 막대 짚어 무릉계에 내려가니. 그러니까 이 폭포가 이제 강물이 돼서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가지 말아라고 했어요.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은 왜 그럴까? 이 자연의 물이 저 세속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물이 있네 하면서 쭉 거슬러 올라가죠. 이곳으로 와서 더럽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속인들과 더불어서 같이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없어? 없죠. 이곳이 알려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저 물아, 세상으로 나가지 마. 세상 사람이 올까? 두렵다. 그래서 막대지퍼 무릉계로 내려가니, 그 계곡으로 내려가니, 양 안에 날아가는 도화가 있거든. 이제 무릉도원에는 복숭아꽃이 있거든. 이게 상징적인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향을 드러내는 소재란 말이야. 동양의 이상향에는 무릉도원이 있고 거기에 복숭아가 있고 복숭아꽃이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색채입니다, 여러분들. 복숭아꽃의 색깔, 복숭아 색깔이 있죠? 붉은 안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색채의 대비가 있습니다. 색채의 대비가 나오면은 바로 선명한 인상을 줍니다. 이게 감각적이잖아. 구체적이고 관념적이지 않잖아요. 굉장히 감각적인 묘사가 두드러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폭포가 강물이 되어 흘러가고 있고 무릉 계곡으로 또 거기에 도화꽃이 있거든. 붉은 안개가 있어. 색채의 대비가 있죠. 물 위에 뜬 꽃을 손으로 건졌어. 화자의 행위가 있죠. 이 도화를 딱 건졌어.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충광을 누설하여 세간에 전할까 두렵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봄이거든, 봄. 이 봄에 이 아름다운 계곡의 이 자연이 세상에 누설될까봐 두렵다. 누설이라는 것은 뭐야? 이 아름다운 자연이 세상에 퍼져나갈까, 세상에 전해질까봐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자연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싶은 거예요? 함께 즐기고 싶지 않은 거야? 함께 즐기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그 자연 속에서 이쪽 마을 저쪽 마을 젊은이 늙은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건 좋지만 이 세속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하고는 함께 즐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함께 즐기고 싶지 않은 마음을 보여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시냇물에 떠가는 도화, 그 복숭아 꽃을 자기가 건져낸 거죠. 이 복숭아 꽃이 쫙 떠 내려가면은 사람들이 복숭아 꽃이 어디에 있지? 복숭아 꽃은 무릉도원이 있다는데 그렇다면 이 위에 무릉도원 이상향이 있다는 말인가 하고 막 어중이 떠중이 할 것 없이 막 이쪽으로 기어 올라오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는 상춘곡이라는 가사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 아름다운 자연을 세상 사람들이 알려질까봐 두렵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 그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표현들은 꼭 조심해야 돼요. 이 고전 시가의 어떤 그 관습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자의 행위, 이 화자의 행위 속에 담긴 뜻이 뭔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뭐 달마가 동쪽에서 온 까닭은 무엇인가? 뭐 이런 영화의 제목도 있듯이 이런 그 우리 고전 시가나 고전 작품에서 나오는 화자의 행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연 배경을 묘사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담긴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살펴보는 것이 그 출제의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화꽃을 물에서 건진 뜻은 무엇인가? 당구를 넘어들어 자연내를 지나가니 이제 공간의 이동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뭐 어떤 뭐 사무적인 일을 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 속의 즐김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의 어울림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잖아요. 향로복 남은 안개 햇빛의 빛이었구나. 구변당 고인물이 호수죠. 거울처럼 막다 자연의 아름다움 속세를 잊어버린 탈속이죠. 저 백구야 불렀단 말이야. 실제 대화는 아니고 대화인 척하는 청자를 설정해서 대화체다. 너와 나의 벗이 되어 물가에 논이면서 세상을 잊어버리자꾸나. 이른바 이제 탈속적인 삶이죠. 세속의 부귀 영화를 잊어버리고 백구 갈매기 너와 더불어서 함께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보자 하는 마음이니까 뭐 어렵지는 않죠. 청학동 좁은 길로 선부연 찾아가니 자 여기서부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요 대목은 상당히 이게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이 선부연이라는 것이 그 신선의 신선선자단 말이야. 이게 소뚜껑 부자야.
솥부, 그 부산할 때. 근데 이 연이 연못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못의 이름이야. 신선의 소뚜껑 모양의 연못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연못이고 그 모양새가 소뚜껑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곳을 찾아갔어. 공간의 이동이죠. 방고식적 생긴 가마 제작도 공교하다. 굉장히 제작이 정밀하게 잘 돼 있다. 여러분들, 소뚜껑을 실제로 제작했습니까? 실제가 연못입니까? 자, 실제는 연못이고 소뚜껑 모양이라는 것은 비유단 말이야. 비유. 그러니까 뭐 이쪽에 갔더니 소뚜껑 제작이 굉장히 정교하다. 이렇게 하면 틀린 것이죠. 옛날에 방고시적에 옛날에 상고시대에 가마의 제작의 기술이 공교하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비유단 말이야. 그만큼 소뚜껑 모양으로 된 연못이 아름답다. 자, 요거 조심하고. 형산에 만든 솥단지를 누가 옮겨왔냐? 실제 솥단지가 아니란 말이야. 연못이다. 석간에 걸린 폭포, 상하연에 떨어지니 폭포가 쫙 연못에 떨어지니 공연한 벼락 소리, 이게 폭포 소리죠. 대낮에 들리는단 말인가? 의문형을 통해서 감탄을 쓴 거단 말이야. 야, 폭포 소리 굉장하다. 계산에 취한 흥이 해지는 줄 잊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겼다. 쌍기암의 먼 북소리, 청각적 이미지 나오죠. 갈 길을 재촉하네. 야, 이제 돌아가라는 소리구나. 퉁소에 봄을 담아 유교로 돌아더니 이제 그 다리를 넘어서 돌아오는 모습이야. 서산의 상쾌한 기운 사이당에 이어졌네. 이 사이당은 자연 속에서 이제 형님, 친형님하고 같이 사는데 그 형님이 있는 곳의 이름입니다. 형님이 있는 곳의 장소, 공간의 이름입니다. 이제 밑에 보면 알아. 이걸 어떻게 알았냐? 밑에 보면 알아. 어와 우리 형님 환정이 전혀 없어. 환정이라는 것은 세속의 뜻이 전혀 없다. 공명을 사양하고 부귀 공명을 싫어. 삼조과로 돌아오니 삼조과는 자연이라고 보면 돼요. 이곳에 경기도 용문산 쪽에 자연입니다. 화자가 있는 곳이죠. 재앙의 나무 물결 신변에 미칠 소냐. 이건 비유단 말이야. 재앙의 나무 물결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세속의 부귀 공명이 가져다주는 재앙, 그 물결이야. 세속에 관여치 않으니까 세속에 남은 어떤 재앙의 물결이 지금 나의 몸에 미칠 소냐? 미치지 않는다. 서리법이죠. 긴 벽에 높이 베고 두 노인이 나란히 누워. 두 노인이 누구야? 화자인 나하고 누구야? 형님이죠. 형님하고 두 명이서 누워서, 그러니까 화자와 형님을 뭐 하는 거야? 객관화시킨 표현이 바로 두 노인이 되는 것이죠. 스라의 모든 자손 차례로 늘어서니 이제 자손들도 많아. 자,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형님과 내가 자연 속에서 잘 화합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왔죠. 먹으나 못 먹으나 많이 먹으나 뭐 적게 먹으나 그안이 즐거운가? 나는 여기서 자족감 즐기고 있다. 아마도 수석의 돌과 물입니다. 자연이죠. 자연 속에 소요하여 왔다 갔다 유유자적하게 산책하면서 남은 세월을 마치리라.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만족감을 표현한 전형적인 가사인데 특징적인 점이 있죠. 자, 정리 이제 다시 안 하겠습니다. 자연 속에서도 형님과 가족끼리 잘 즐기는 모습, 마을 사람들과 격이 없이 어울리는 모습, 그리고 유교적인 뭐 질서를 강조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다. 도덕적 이상주의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세속적인 삶보다 훨씬 더 우월한 삶의 모습에 자부심을 가지고 표현했다. 자, LSK 1번.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뭐냐. 자, A는, 자, 격이 없이 어울리는 모습이죠. 자, 이건 이제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정지해 놓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죠? A가 요거잖아. 요 부분. 자, 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은 자연 속에서 장유 요소의 서리를 따지지 않고 격이 없이 어울리는 모습이다. 저는 뭐뭐라고 해. 저기에 고사리가 많이 살쪘다고 해. 벼가 익었다고 해. 전해주는 그런 어투의 형식을 빌어서 흥겨운 분위기. 괜찮죠? 그 다음에 B에는 말 건네는 방식으로 세속적 삶에 대한 화자의 평가, 자기의 비교 우위. 자, 이게 뭐냐면은
그 세속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내가 훨씬 낫다. 요 부분이야. 기억나죠? 아까. 자,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요 부분이단 말이야. B번. 영역이 불과하니 세상을 내가 알 소냐. 부귀를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은 궁궐의 서성이나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은 잘 모르는데 내가 볼 때는 괴롭거든. 자기가 더 훨씬 더 낫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네 이렇게 말 건네는 방식, 대화체다. 자신이 훨씬 더 낫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C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제가 해야 되는데, 자, 화면을 이렇게 잘 보세요. C는 요거단 말이야. 요거. 폭포가 떨어지는 모습이잖아. 그리고 이제 가끔은 씻었다. 그러면서 소부 허유. 자네라고 그랬단 말이야. 자네. 허유보다 너 혼자 뭐 자연 속의 은둔 생활 너 혼자 지조가 높냐? 나도 너보다 더 나을 수 있어. 자부심을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자연의 역동적인 묘사, 이게 이제 폭포의 물이 떨어지는 모습을 대꾸의 방식, 뭐뭐 하는 듯, 뭐뭐 하는 듯, 대꾸, 반복과 변주 이야기했죠? 아까 다 이야기했으니까 돌아가서 보세요. 고사 속에 허유의 고사, 그 인물 허유잖아요. 은둔자로서의 삶에 더 자부심이 있다. 너만 그러냐? 나도 그렇다. 표현했다. 괜찮죠? 그 다음에 D는 자, 요 부분이단 말이야. 도화, 붉은 안개, 세상이 전해질까 두렵다. 그래서 도화꽃을 집었죠. 그래서 색채의 대비, 맞죠? 자연 속의 유유자적한 삶이 세속 속에 전해지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죠. 세속에 전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잖아. 이게 틀렸단 말이야. 오케이. 구체적인 행위 속에 이 행위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도화를 집은 까닭은 무엇인가? 시냇물, 시냇물에 흐르는 도화를 집은 까닭이 뭐냐? 세속에 알려지지 않기 위해서다. 이게 틀려서 답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는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 형님과 나란히 누워서 즐기는 모습이다. 그래서 공명과 정서적 거리를 두고자 한다. 세상과 거리를 두고자 한다. 화자가 형제들끼리 자연 속에서 흥겹게 살아가는 모습, 이미 구족되어 있다. 이미 다 거기에 발현이 되어 있다. 이미 실천되어 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들 잘 읽으세요. 화면 띄워놓고 도덕적 이상을 투영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다 설명했죠? 자, 1번. 나그네한 깊은 골짜기에 암열. 자, 이 화자가 은둔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동네 사람들과 가족들의 조화로 자족적인 즐거움이 이미 다 표현돼 있다. 괜찮죠? 잠금을 비스듬히 앉아. 자, 검은 곳 가지고 술, 노래. 화자가 자연 속에서 정치적 경륜을 위한 학문을 즐긴다. 정치적인 그러한 그 포부를 실현하기 위한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주역과 같은 책을 봐. 음양의 이치, 자연의 이치에 대한 공부지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정치적인 그런 세속적인 공부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벌써 딱 틀렸잖아요. 중요합니다. 가풍요, 요거는 괜찮죠. 그 다음에 3번. 분분한 시비야 들릴 소냐. 이게 세상에 내가 관심이 없다. 차례 없이 술을 부어 즐기는 모습, 요건 괜찮죠? 예, 세속의 논란과 평가로부터 이미 벗어나 있다. 나는 관심이 없다. 괜찮죠? 값으로 따진다면 4번은 망금인들 당할 소냐. 배옷이 알맞다. 이거는 화자가 세속과 명리에 얽매이지 않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데 대한 자부심. 괜찮죠? 그 다음에 5번에 서산의 상쾌한 기운 사이당에 이어졌다. 형님과 함께 산다는 거야. 그래서 설아의 모든 자손 늘어섰다. 가문의 화목 자연 속에서 실현하고 있다. 괜찮죠? 자, 이런 거 문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확실하죠. 문학은 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있는 언어를 언어로서 잘 설명하고 있느냐. 논리적 정합성이 있어야 돼.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건 뭐냐. A는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아까 화면에서 A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A를 보면은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와 내 신세를 말하니 자네 듣소. 그러니까 세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너무 막 그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이것은 자기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자연 속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A에서는 1번의 청자에게 자신의 현재 삶의 애환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즐거움인데 슬픈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괴로운 사정을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벌써 이게 이제 틀린 거잖아요. 적절한 것이니까 이게 답이 아니죠. 이게 틀린 거야. 그 다음에 B는 옥류폭 노환물산. 아까 나왔잖아요. 폭포. 세속에 대한 거부감이 세상에 전해질까. 근데 이제 세상에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전해질까 꺼려하는 것이지 거부감이 전해질까 꺼려하는 게 아니야. 이 선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거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선부연을 닮은 가마가 세워져 있다. 신기하게 여기는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했는데 가마가 세워져 있어요? 가마를 닮은 연못이 있습니까? 가마가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가마 모양의 소뚜껑 모양의 선부연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가 뭐고 비유한 게 뭐냐, 이런 언어의 실상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 겨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연못이냐? 소뚜껑이냐? 이런 걸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들을 때나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D, 폭포 소리가 세상에 울리는 듯한 흥취, 의문형. 그러면 이제 D가 뭐냐면 아까 폭포가 떨어져 있잖아. 여기 공연한 벼락 소리 대낮에 들리는가? 그 의문형을 통해서 표현은 의문형인데 궁극적으로는 야 좋다, 구리다가 아니잖아요. 굉장하다, 좋다, 이걸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안전빵으로 맞는 거예요. 적절한 거니까 이게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는 자연 속에서 묻혀서 삶을 마치고 말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건 자연 속에서 내 생을 마쳐도 죽으리라. 그만큼 자연 속의 삶은 내 목숨을 걸고 지켜도 좋을 것, 내가 목매달아 죽어도 좋을 만한 바로 그것이 바로 자연 속의 삶이다, 이런 뜻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이 고전 시가나 고소설은 여러분들이 국어를 공부할 때 다소 낯선 한자도 많고 여러 가지 배경적인 것도 있어서 혼자서 공부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담담하게 들어나가면서 알아차림을 하면서 전체적인 뜻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한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려운 한자어는 그냥 젖혀둬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부는 마음의 어떤 혼란스러움, 또 내 자신의 어떤 그 내적인 갈등들, 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내면의 웅성거림들이 있잖아요. 그것들과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어떤 의문들, 또 답답한 짜증, 울분, 뭐 우울함,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평생 우리가 안고 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어떤 부메랑과 같은, 언젠가 내가 받게 될 어떤 그 영수증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직면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학습이라는 거, 내게 주어진 이 학습을 도구로 삼아서 생각도 해보고 또 그것에 초점화된 마음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얽힘을 풀어나간다는 기분으로 해나가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 말에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 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 영상에서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